안녕하십니까?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숙종 임금 시절에 자기를 미륵불이라 칭하면서 반란을 꾀하였던 요승 여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륵은 현재는 보살의 위치에 있지만 미래의 어느 때에 우리 민중 앞에 나타나 도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제할 것이라고 믿는 미래의 부처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언에 따르면 미륵보살은 현재 도솔천에서 수행 중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나이로 56억 7천만 세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56억 7천만 년 후에 인간계로 내려와서 석가모니를 대신하여 부처가 된다. 미륵신앙은 도솔천에 있던 미륵보살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우리를 구원한다는 신앙을 담고 있으며, 기존 권력에 대한 혁명 사상을 내포하고 있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일반 민중의 지지를 크게 얻었다. 미륵신앙은 웬만한 마을에는 미륵이라 불리는 돌부처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민중 속에 깊이 파고들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는 미륵신앙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던 민중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많은 미륵불상이 조성된다. 대표적인 불상으로는 논산 관촉사의 은진미륵, 경산 선본사의 팔공산 갓바위 등이 있다. 특히 팔공산 갓바위는 수능, 취업, 승진 등 갖가지 소원을 가진 기도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팔공산 갓바위는 정성껏 빌면 여러 소원 가운데 한 가지는 반드시 이뤄준다는 부처로 알려져서 입시철이 다가오면 자녀의 대학교 합격을 기원하는 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사회적 혼란기가 되어 살기가 힘들어지면 민중들은 미륵보살이 빨리 지상에 강림하기를 염원하였다. 그런 민중들에게 56억 7천만 년은 너무 아득하고 먼 시간이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기층 민중들은 하루하루를 넘기기가 힘들어서 당장이 급했다. 이러한 민중의 소원에 편승하여 자기를 미륵불이라 자칭하며 새로운 세상이 왔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났다. 후고구려의 궁예가 그러했는데,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신흥종교 창시자들도 자신을 미륵이라고 자처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은 사이비로 판명된다. 오늘은 그 중에서 조선 제19대 숙종임금 시대의 요승 여환이 주인공이다. 그는 자신이 미륵불이라고 자처하며 새로운 세계를 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래 통천의 중으로서 스스로 말하기를 지금의 강원도 김화 천불산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칠성이 강림하더니 자기에게 국 3개를 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예를 치는 나무 상자인 국은 나라 국과 음이 서로 같으니 새로운 나라가 설 징조라고 선전하고 다니면서 자기를 미륵삼존불이라고 주장했다. 미륵삼존불이란 본존불인 미륵불과 미륵불 양옆에 모셔놓은 협시불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 금산사에 있는 미륵삼존불을 보면 중앙에 계신 분이 미륵불이고, 왼쪽에 계신 분이 관세음보살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석가모니불이다. 석가는 먼저 인간 세상에 내려와 미래의 미륵이 오신다고 우리를 교화하였으므로 석가불은 이미 과거불이 되었고, 관음보살은 미륵께서 하생하실 때 같이 따라 내려와 미륵의 출현을 알리니, 여환은 자기와 관세음보살은 동반자 관계라고 주장했다. 여환이 계속 자기를 미륵삼존불이라고 주장하고 다니자 차츰 신봉자들이 여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경기도 영평의 직관 황해와 평민, 정원태 등과 더불어 패거리를 만들어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운수는 이제 다 했고 미륵부처가 세상을 주관한다는 말을 주창하며 경기도와 황해도 지방을 돌아다녔다. 여환은 이제 단순히 옛날 세상이 망한다는 말세론을 펼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미륵이니
바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주관하는 구세주라고 선전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여호와는 넓적한 바위 위에다가 차령 기울축이라는 두 글자를 새기고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흥망성쇠가 있어 장구하지 않고 변하니 변하는 세상에 맞추어 계승할 자가 있어야 할 것인데 용이 곧 아들을 낳아서 새로운 나라를 주관할 것이다. 그런 다음 여호와는 황해도 은율에 사는 원영이란 무녀에게 장가들고 그녀를 용녀 부인이라고 불렀다. 여호와는 자신이 용이고 원영은 용의 아내이니 자신이 낳은 아들이 다음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 양주의 무당 정계와의 집에 머물면서 그녀를 정성인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모녀 계와의 집에서 말세의 예언을 사방에 퍼뜨리기 시작했으니 계와의 집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진원지가 되었다. 여호와는 괴문서를 만들어 사방에 퍼뜨렸다. 비록 성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장검과 관대가 있어야 하니 제자가 되는 자는 마땅히 이런 물품을 준비하여 서로 전파하여 보여야 한다. 7월에 큰 비가 퍼붓듯 내리면 산악이 무너지면서 한양이 탕진될 것이니 8월이나 10월에 군사를 일으켜 도성으로 들어가면 대궐 가운데 용상에 앉을 수 있다. 경기도 양주를 중심으로 미륵신앙을 널리 퍼뜨렸는데 차차 황해도, 강원도, 등지에까지 퍼져갔다. 숙종 14년 여호와는 자기를 미륵불이라 믿는 신봉자들에게 장검과 군복을 준비시켰다. 이들은 폭우로 도성이 무너질 때 대궐로 침입해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7월 13일 무장한 신도들을 양주군 대전리로 집결시켰다. 특히 여호와의 아내이자 용녀 부인인 원영은 남장하고 도성의 사대문 안으로 숨어 들어가기도 했다. 무장한 신도들을 양주에 남겨둔 채 여환 등 10여인은 15일에 상경하여 도성안 주막에 술꾼인 양 앉아서 비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하늘은 비가 올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맑기만 하였다. 예언한 날짜가 다가도록 비가 오지 않자 여호와는 자신의 공부가 부족해서 하늘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라며 한탄했다. 그러고는 삼각산에 올라가 비가 오기를 기원하며 경문을 외기 시작했다. 하지만 끝내 비는 오지 않았다. 보름쯤 지나 이 사건이 양주 목사 최규서에 알려졌다. 최규서는 조용히 내사를 마친 뒤 비밀리에 숙종에게 알렸다. 숙종은 즉시 명령을 내려 미수에 그친 영모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 숙종은 금오랑을 보내 여환을 비롯한 관련자 20여 명을 잡아 의금부에 구금했다. 상령군수 이세필 역시 비밀리에 보고서를 올려 이우선 등 6명을 붙잡고 잡힌 이들이 실토한 사람 20여 명도 잡아들였다. 이로써 모두 40여 명이 국문을 당했다. 이들은 혹은 여러 번 장형을 맞고서야 실정을 밝히기도 하고 혹은 장형을 맞지 않고도 자복하였는데 여환이 괴수였고 황해 정원태 원양 정계와는 처음부터 끝까지 협조하여 은밀히 음모에 참여한 자였다. 김시동, 최영길, 이원명, 정호명, 이말립, 정만일 등 6인은 모두 어리석은 천민으로서 요망스러운 말에 미혹되어 나쁜 짓을 같이 한 자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참수형에 처했으며 가족들은 노비가 되고 재산도 모두 몰수당했다. 그 외에도 양주의 탁발승 법호는 실정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곤장을 맞고 유배까지 갔다. 미수에 그친 영모 사건은 여환 등 주모자 모두가 잡혀 처형됨으로써 이들의 허망한 꿈은 무너졌다. 숙종은 어리석은 백성이 요술을 믿었다고 해도 영모에 관련된 것은 아니니 중죄를 적용하는 것은 불쌍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잡혀온 사람들은 영모 관련이 아니라 요술을 믿은 죄로만 다스리도록 특별하게 명을 내렸다. 그 덕분에 일부 풀려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관리와 포졸들이 영모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는다며 경기도와 황해도 두 곳을 들쑤시고 다닌 덕에
폐해가 적지 않았다. 사람들이 겁에 질려 농사를 폐지하고 도망해 산지사방으로 흩어졌으므로 숙종은 경기도와 황해도 감사에게 별도로 명을 내려 달아난 농민들이 돌아와서 모여 살도록 하였다. 숙종실록은 여환의 최후에 대한 기록을 싣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반란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다. 결국 허망한 꿈을 품은 어떤 땡추가 자기를 미륵불이라 선전했고 그를 추앙하는 무리에게 마침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다가 허무하게 끝난 일이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숙종 14년에 실패한 반란에 대한 모녀의 역할이다. 반란은 승려 여환 등 미륵 신도들이 준비를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녀들이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여환의 아내로서 용녀 부인으로 불리는 무녀 원양이 황해도 문화에서 경기도 양주까지 올 때 수많은 사람이 그녀를 뒤따랐다는 사실과 모녀 개화가 한양 공격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논리였던 이른바 큰 비가 와서 도성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우주경탕을 주장했던 사실로 보아도 모녀들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목요일은 현재를 중심으로 사람 냄새 나는 사연, 그리고 토요일은 다큐나 사건 등을 다루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